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강의는 어떤 내용인가요? 예, 오늘은 이미 전 국민들 중에서 50만 명 이상이나 앓고 있다고 알려진 섬유 근육통 증후군과 턱관절과 관련해서 또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근육통 증후군 어떤 질병이며 또 턱관절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섬유 근육통 증후군이라는 질병이 무슨 질병을 말하는지 이 질병을 앓고 있는 분께서는 잘 알겠지만은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할 텐데요. 예, 저도 좀 생소하네요. 예, 그래서 먼저 섬유 근육통이 어떤 질병을 말하는지부터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섬유 근육통 증후군은 이제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전신의 근골격계의 통증, 즉 이제 뻣뻣함 또는 감각의 이상, 수면장애, 그리고 피로감을 일으키면서 신체 곳곳에 어떤 압통점으로 나타나는 통증 질환을 말합니다. 특히 이제 힘줄, 그리고 인대, 근육, 근막 등의 어떤 지방 조직의 그 섬유성 교원 조직의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전신성 통증 질환을 얘기하는데요. 이것을 섬유 근육통 증후군이라고도 부르고 있고 또 연부 조직의 통증 증후군이라고도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예. 네. 주로 신체 어느 부위에서 나타나는 증상인지 궁금한데요. 이 질병은 대부분 국한되어 있지 않고 전신에 걸쳐서 통증이 나타나고 있는 질병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 섬유 근육통 이 주요 증상은 어떤 것일까요? 예, 섬유 근육통 증후군의 이제 주요 증상은 가장 중요한 증상은 첫째가 통증이고 둘째가 또 피로감입니다. 예. 먼저 통증의 경우는 우리 신체 어느 한 부위에서 처음에는 시작할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전신으로 퍼져서 나타나게 되고 주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이제 목이나 또는 어깨 그리고 허리 등의 통증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통증의 양상도 이제 다양해서 여기저기 이제 몸이 뻣뻣하거나 또는 얼얼하게 그런 통증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깊숙이 또 은근히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가벼운 어떤 경직을 호소하기도 하는데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에는 온몸이 이제 근육이 이제 뻣뻣하고 또 관절이 아프고 또 붓는 경우가 많아서 잘못하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두드러진 특징이 이제 피로감인데 자주 피로를 느끼게 돼요. 즉 잠을 충분히 자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만성적인 피로감을 느끼고 또 수면 중 또 자주 깨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면증을 또 호소하기도 하면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 또 편두통이나 여자들의 경우 월경통 그리고 만성 피로 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흔해서 잘못하면 또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예. 박사님, 그러면 이 만성 섬유근육통 증후군 원인은 무엇인가요? 예, 만성 섬유근육통의 그 원인은 아직도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다만 이제 심리적인 어떤 원인, 그리고 환경적인 스트레스, 또 신경 호르몬, 우리 신체 호르몬의 어떤 변화, 기타 다른 질병으로 인한 어떤 근육의 신경 전도 물질이 이상이 나타나면서 나타나는 질병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통점이 있는 것은 섬유 근육통 증후군을 앓고 있는 대부분의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이제 검사 소견이 있는데 이게 중추신경계에 이제 세로토닌이라는 그 호르몬 대사가 좀 감소되어 있는 것이 또 나타나고 또 체내의 어떤 성장 호르몬 분비 대사도 좀 감소되어 있고 또 스트레스에 대한 부신 피질 호르몬의 어떤 분비 반응 역시 또 감소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뇌 척수액에서 분비되는 그 피 물질, 즉 통증 유발 물질이 또 증가되어 있고 자율신경계 기능 부전 등의 이상이 많다는 것이 또 밝혀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 관점에서는 그동안 임상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좀 더 다르게
좀 더가 아니라 좀 많이 다르게 원인을 보고 있습니다. 전혀 다르게 보고 있다 이렇게 예.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또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예. 이 참 오늘 주제를 이 섬유근육통 증후군 최근 매스컴을 통해서 이러한 안타까운 사안을 또 많이 보기도 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런 전신 통증성 질환, 특히 이제 만성적인 섬유근육통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고 진료실을 찾는 환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저 나름대로의 이제 임상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입니다만은 이렇게 전신 통증, 즉 전신의 근육통, 근막통 또는 관절통 등을 호소하는 분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공통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이제 전부 다 척추 구조가 무너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질병이 대부분 척추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척추가 틀어지지 않고서는 우리 신체의 목이나 또는 어깨, 허리, 팔다리 등 어떤 부위 근육이나 인대, 근막 또는 힘줄, 관절 등 어디서도 통증이 나타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 척추가 틀어지지 않고서는 근육통이나 관절통 이런 통증이 일어날 수 없습니까? 예, 제가 이제 보기에는 저는 그동안 26년 이상의 임상을 통해서 환자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클리닉을 찾는 진료실을 찾는 환자들은 통증 때문에 오는데요. 즉 뭐 바이러스 감염이나 어떤 사고가 아닌 한 그 환자들이 호소하는 그 통증 질환은 척추가 무너지지 않고서는 통증이 나타날 수 없게끔 구조의학적 측면에서 보면 또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척추가 무너지지 않으면은 그 어떤 부위에서도 신경의 압박을 받지 않게 되고요. 반대로 척추 구조가 무너지면은 무너진 부위마다에서 신경계의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경이 지배하는 근육과 인대, 근막 등에 있던 섬유성 교원 조직 부위에서는 반드시 과긴장 수축이 발생되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 섬유근육통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박사님은 그럼 섬유근육 통증과 일반 통증은 어떻게 다르게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한마디로 우리 신체에서 나타나는 모든 통증은 그것이 섬유근육통으로 인한 통증이든 아니면 일반 근육통이든 모두 척추 구조가 무너지면서 관련 신경의 압박을 받아서 나타나는 통증들입니다. 다만 섬유근육통으로 나타나는 통증은 전신 근육이나 힘줄 또는 인대, 근육, 근막 등 섬유성 교원 조직에 대부분 동시다발적으로 전신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만성 통증과 만성 피로, 수면장애 등 세 가지 특징 증상을 동반하면서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통증 질환은 대부분 국소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통, 편두통, 뒷목과 어깨에 심한 통증이나 또는 오십견, 수족 관절통, 요통, 좌골신경통 등의 일반적인 그 통증 질환은 또 국지적이면서 만성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화요일마다 나와서 모든 척추 구조를 무너뜨리는 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아나운서님 기억이 나십니까? 그 축을 가지고 있는 2번 경추인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예, 척추 중에서 축을 가지고 있는 척추는 오로지 한 마디, 즉 두 번째 척추인 2번 경추에 있다고 했고요. 그럼 축을 갖고 있는 축추가 틀어지면 전신 척추가 무너진다고 했는데 예. 그 축추를 틀어지게 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그러니까 축추는 턱관절 주변에서 신경이 눌려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것도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사람은 사고가 아닌 한 이 축을 갖고 있는 두 번째 척추인 축추는 턱관절에서 9개 뇌신경의 압박을 받지 않는 한 틀어질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방금도 제가 이 턱관절 주변에 뇌신경이 지나간다고 했는데 예. 이 9개 뇌신경 중에서
혹시 몇 번째 뇌신경이 이번 경추와 연결되는지도 수십 차례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예.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뇌신경은 9개가 지나고 3차 신경인 5번 뇌신경이 척추인 2번 경추에 연결돼 있습니다. 아,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 보는 것 같네요. 예. 예. 저도 이렇게 화요일마다 이렇게 턱관절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고 많이 또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또 섬유근육통 증후군도 척추와 관련된 질환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예, 물론입니다. 이 척추의 구조가 이제 정상이면서 섬유근육통 증후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아나운서님, 척추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이제 물론 척추를 관점으로 본다면은 이 섬유근육통이 척추에서 발현이 되지만 그 축을 갖고 있는 축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했죠? 턱관절의 불균형에 예. 있다고 그동안 설명해 주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턱관절의 불균형이 결국 이 섬유근육통 증후군의 가장 핵심 원인이다. 또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네요. 예, 당연합니다. 예. 턱관절의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우리 척추 구조는 사고가 아니고서는 무너질 수 없다는 것을 수차례 제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나 또는 시청자 여러분은 물론 이 대부분의 의료인들조차도 설마 그럴까 하고 아직도 관심을 갖지 않거나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의료인들조차 이러한 사실을 모른다는 게 조금은 낯설기도 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네요. 예, 지금 제 생각에는 현대의학이나 한의학이나 오로지 기능적인 접근에서의 그 연구 활동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양의학에서는 신경의학적인 어떤 호르몬의 변화 그리고 세포 분자학적인 접근에서의 연구만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한의학 쪽에서는 음양오행론적이나 또 오온육기론적인 그런 기능적인 입장에서만 접근해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포 분자학적인 접근, 그리고 음양오행론적인 그리고 오온육기론적인 입장에서의 연구로서는 구조가 무너진 것을 절대로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구조는 구조의학적인 입장에서의 접근, 그리고 척추와 관절, 신경, 근육, 골격계의 골격학적인 그런 종합적인 접근에서의 연구만이 밝혀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럴 경우에 그 원인과 치료법이 또 보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섬유근육통의 증상, 주로 어떤 증상을 나타내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섬유근육통 증후군은 이제 보통 이제 40대에서 50대 여성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그리고 전신에 걸쳐서 나타나는 만성 통증, 그리고 만성 피로, 수면장애, 이 세 가지를 특징적으로 대표적인 증상으로 동반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섬유근육통 증후군 환자의 대략 95% 이상이 전신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80% 이상에서는 만성 피로를 호소하고 있고, 또 65%의 환자군에서는 수면장애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허리나 또는 목, 어깨 부위, 또 등뼈 부위 등의 통증이 가장 많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이 고관절 부위를 비롯해서 손이나 무릎 또는 가슴, 발목, 팔꿈치, 발목, 손가락, 발가락 등의 전신 관절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증상으로서 이제 아침 기상 시 있던 무력감, 즉 무기력감이나 편두통, 우울증 등을 비롯해서 신경 과민, 집중력 장애 같은 신경계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고, 손발이나 얼굴 등의 감각의 이상을 호소하든지 저림감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통, 설사, 변비 같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 또 소화기 장애 등이 동반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많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섬유근육통 증후군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증후군이 모두 만성 턱관절 증후군에 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이 섬유근육통 증후군도 모두 턱관절 증후군으로 볼 수 있습니까?
예, 한마디로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턱관절 증후군에 포함되는 모든 증상이 또 그게 섬유근육통 증후군은 아닙니다. 예. 이제 턱관절 증후군 이제 중에서도 근육과 인대, 근막, 힘줄 등 이 섬유성 연부 조직, 즉 교원 조직에서 나타나는 통증 질환은 대부분 섬유근육통 증후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제가 섬유근육통 증후군이 턱관절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척추 구조가 무너지고 그래서 나타나는 복합적인 통증 질환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 제가 섬유근육통과 턱관절에 대한 주제로 소개 말씀드린 것이기도 합니다. 예. 이 섬유근육통 증후군에 대한 치료 방법은 지금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치료가 될 수 있는지 제일 궁금한데요. 예, 반드시 치료될 수 있는 질병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기능적인 접근에서는 임시방편에 머물 뿐입니다. 저희 클리닉에서는 이런 섬유근육통 증후군은 구조적인 접근을 통해서 치료하기 때문에 치료가 아주 잘 되는 질병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대의학이나 또는 한의학이나 통증을 감소시키고 수면장애를 또 완화시키는 어떤 진통제, 소염제, 항우울제 또는 수면제 등을 사용하면서 앞통점에 대한 여러 가지 주사요법, 침구요법, 그리고 운동요법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치료로서는 말 그대로 임시 방편일 뿐 쉽게 원인 치료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박사님께서는 어떤 치료 방법을 주로 활용하고 계신지요? 예, 저는 턱관절의 불균형이 척추 구조를 무너뜨려서 목뼈를 비롯한 등뼈 등 모든 척추 전반을 무너뜨린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무너진 척추 구조에 의해서 여기저기 신경의 압박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전신 통증을 비롯한 섬유근육통도 나타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 턱관절의 불균형을 균형 조절해 줌으로써 전신 척추를 바로잡아주는 턱관절 균형 치료, 즉 FCT 치료를 가장 치료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 양측 턱관절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구강내 균형장치라는 것을 착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강내 균형장치를 착용하게 되면은 양측 턱관절 주변에서 발생되는 부정적인 시그널, 즉 뇌신경계 압박을 차단하고 관련 근육의 과긴장을 또는 수축을 풀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신 척추와 뇌신경계를 안정화시켜주면서 통증을 감소 또는 소실시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벌써 미니 강의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무리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및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평소 무의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턱관절의 반복적이고 과다한 사용, 그리고 이갈이나 이악물기 등 잘못된 구강 악습관 등은 우리 신체에서 경추를 비롯한 전신 척추 골반의 구조적 변화를 유발시킵니다. 그러면서 전신의 근육과 인대, 건막 등의 다양한 통증성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섬유근육통 증후군은 의학적으로는 턱관절의 불균형이 원인이 돼서 척추와 근육, 건인대, 근막 등에 분포된 섬유성 교원 조직에 이 신경계의 가소성 변화를 유발시켜서 나타나는 전신의 극심한 통증성 질환입니다. 그동안 어떤 치료로서도 만족스러운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턱관절의 균형 조절을 통한 전신 척추 구조를 정상화시켜주는 턱관절 균형 치료, 즉 FCT 치료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아마도 턱관절의 균형을 조절해서 전신을 조절하는 FCT 치료는 여러분의 섬유근육통 증후군이라는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턱관절은 뇌신경계를 조절해서 전신을 조절 치료하는 가장 광범위한 치료법이기 때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